자, 전부 111페이지 떠봅시다. 유형 16번부터 111페이지 질문 807번 가볼게. 807번. 지금 보면 1차와 2차의 연립이야. 근데 얘가 조건이 실근을 갖는 조건이잖아. 그럼 미리 정리할게요. 1차 x 플러스 y가 5니까 y는 5 마이너스 x로 2차에다가 대입할 준비를 먼저 해놓고 2차 먼저 정리하고 조금씩 준비. 그럼 일단 풀 준비해보자. y 자리에 5-x를 넣어주면 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x값이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찾은 x값 두 개를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서 그 각각의 x마다 대응할 수 있는 y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원래는 정답을 x가 누구일 때 y가 누구, 또는 x가 뭐 누구일 때 y는 누구,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답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잖아. 답이 실수로 나와야 된대. 그럼 지금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기까지 과정을 보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답이 x라는 답이야. 맞아? 근데 무슨 답을 가져야 된다고? 실근, 실수로 되어 있는 답. 따라서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말을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실근 형태의 중근이 나와야 될 수 있다는 거. 허근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답이 누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까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이 실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하던가 아니면 판별식 D가 0이 되게 해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였고, 마무리는 판별식으로 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할 거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을 갖추던가 아니면 중근이 되는 조건을 갖추던가. 따라서 K는 8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로 말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지. 근데 질문이, 정답은 이건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 8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K라면 K에 들어갈 자연수는 1, 2, 3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겠네. 8분의 25, 8, 3, 24 맞지? 3점 얼마를 말하는 거니까 저 범위에 있는 자연수는 딱 3개, 1, 2, 3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라 최종 정답은 6이라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금방 표시할래? 이걸 좀 잠깐만 챙겨올게. 빨리. 미안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나? 응? 800.
우리 808번도 가보자. 계속 연습해보자고. 808번도 보니까 위쪽이 1차야. 그럼 선생님 808번 좀만 더 속도 내볼게. 808번이 누구냐? 위에 거 1차를 정리하면 y는 2x-7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y가 2x-7이야. 그걸 밑에 있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y는 k에다가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한다 생각해주면 x의 제곱 y의 2배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2배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14 k까지 넘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한 빠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막 필요한 거 하나씩 꼼꼼하게 다 적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실전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좀 응축해서 실수를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암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저기까지 했어.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 오직 한 쌍이에요. 얘들아 오직 한 쌍이라는 건 이 녀석의 답이 꼴랑 요렇게 생긴 이거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1차와 2차 연립은 보통 두 쌍의 애가 나온다 그랬어. 왜? 이렇게 1차를 2차에다 대입하는 순간 만들어진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거든. 2차 방정식은 답이 두 개잖아. x값이 두 개 나온단 말이야. 네모만 나온 게 아니라 네모 말고 또 다른 답이 또 나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차와 2차의 연립은 해의 개수라고 말하는 게 좀 그러네. 해가 나오는 그 쌍이 x와 y의 수저 쌍이 두 쌍이 나오게 되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이 문제는 오직 한 쌍만 나와. 얘처럼 오직 한 쌍만 나온다. 한 쌍만 나오는 건 x가 하나처럼 보여야 된다는 얘기. 하나처럼 보여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말과 같다는. 답은 두 개가 맞는데 눈에 보이기에는 한 개처럼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얘는 한 쌍의 해라고 말을 하는 거라. 마무리는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2차 방정식의 중근 조건이 이거니까. 그래서 4분의 뒤로 가자. 1차 개수 짝수니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결론 k는 1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아 근데 이거 답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찾지 뭐 그러면 계속 가. k값 찾았어. k값 찾았으면 다시 집어넣어. x의 제곱 여기다 풀어야겠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k가 10이면 14 빼기 10이니까 플러스 4. 그래서 결론 x는 누가 나오느냐? 2가 나오게 되겠네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서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중근 조건을 해결한 거지. 그럼 x가 2니까 어디 갔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x에다 2 넣어주면 그때 나와야 되는 y값은 4 빼기 7. 4 빼기 7이 정답이 되겠더라. 지금 윤희가 물어본 문제에 의하면 k 자리에는 10 넣어주고 x값을 알파, y값을 베타라 부른다 했으니까 알파에는 2, 베타에는 마이너스 3을 넣어서 덧셈이든 뺄셈이든 대사해주면 된다는 얘기겠네. 윤희 됐어? 오케이. 자, 넘겨보자. 112페이지 질문. 112페이지 질문. 809번. B 플러스니까 같이 가자고요. 또 이거 또 준비해도 되지? 위에 거 있잖아. y는 이거 문제 적어야겠다. 질문 보세요. 이것도 몇 차와 몇 차 연립?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풀이 방법은 당연히 기본을 지켜.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 얘는 실근이 없어야 된대. 기억해놔. 절대 실근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 답이 허근만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저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 y에 들어갈 숫자가 실수가 아니라
i를 쓸 수밖에 없는 허수만 정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라는 건데, 먼저 기본풀이. 가자. 요거 첫 번째 풀이부터 해볼게. 기본풀이는 뭐야?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해. 여기서도 솔직히 조금 짜증나기 시작하지. 조금. 근데 어쩔 수 없어. 문제가 안 풀린 건 아닐 테니까. 얘들아, y를 x 넘겨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어. 그럼 그렇게 정리한 y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선생님 암산할 거니까 좀 잘 봐줘. 암산한다. 어떻게 되느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미리 넘긴다 생각할 거야. x제곱. 그 다음 요거 집어넣으면 2a-1x, 2a-1x 넘기면 마이너스 붙은 2a-1x. 그리고 우변에 남아있는 이 전체가 상수항이 되는 거지. 선생님 지금 한 게 뭐 있냐면 y 대신 마이너스 x 더하기 2a 마이너스 1 넣었고, 넣어서 분배도 했고, 분배한 걸 우변으로 싹 다 넘기는 것까지 상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푼 거거든. 여러분들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눈치를 채봐. 얘들아, 이거 분배할 때 마이너스 x제곱 2ax 마이너스 x 2ax랑 마이너스 x 따로 적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결국엔 그걸 다시 1차으로 묶어야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x에다가 2a 따로 마이너스 1 따로 곱해서 분배하는 건 의미가 없었단 말이야. 그냥 통째로 2a-1에다가 x를 곱한 녀석을 적어주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었겠죠. 그럼 봐. 몇 차 방정식 만들어졌니? 2차 방정식. 그런데 문제가 무슨 근을 가지고 안 된다고 했어? 그래, 맞아. 그래서 얘가 이 말과 같은 뜻이 뭐냐? 되게 잘해놔.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죠. 허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니, 답 중에 실수답이 없어야 된다며. 그럼 일단 당장 이거 계산하면 x부터 나올 건데 그 x가 실수가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허근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할게. 이것도 암산으로 가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다가 마이너스 4배 해주면 되겠다.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다 날아가고 뭐가 남는 거라? 그렇지? 4a 제곱은 날아가고 마이너스 8a하고 1 빼기 16만 남는 거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암산을 할게. 1차부터 풀면 a가 크다 8분의 마이너스 15.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a가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이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값. 얘들아,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 큰 정수 중에 제일 작은 정수 얼마지? 마이너스 1이겠지? 얘가 계산 마이너스 1점 얼마 정도 말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수직선상에 여기 0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있을 텐데, 이렇게 있을 텐데 마이너스 8분의 15라고 하는 숫자는 요쯤에 있는 숫자야. 그거보다 큰 게 정답이라고 했고, 그럼 여기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정수를 말할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였겠죠. 그런데 이걸 굳이 풀이를 1번으로 구분했던 이유는 2번 풀이. 벌써 예상한 친구들이 1명, 2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 좀 참 고맙겠는데, 어차피 내가 찾아야 되는 게 합과 곱이거든. 다시 찾아야 되는 건 x하고 y가 맞아. 그런데 연립방정식에 주어진 모양이 찾아야 되는 x와 y가 더해져 있는 모양과 곱해져 있는 모양. 그래서 얘를 2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항은 t제곱, 두 근의 합이 2a-1이니까 아마 1차항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지? 두 근의 곱은 얘잖아. 그러니까 상수항 자리는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허근 조건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좀 비교 좀 해봐. 이렇게 1차를 한 문자로에 정리해가지고 대입해서 만든 방정식의 모양과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를 위해서 만든 방정식의 모양이 같다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익숙해진다면 이렇게 아무리 1차와 2차 연립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주어진 모양이 합과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아직 좀 먼 얘기긴 한데 나중에 뭐 반년이 지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계속 한다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이렇게 안 풀 거야. 이게 제일 기본 풀이인 건 맞지만 이 모양은 이렇게 풀 겁니다. 어차피 1차를 2차에다 대입해서 만든 모양이나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든 모양이나 다르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도 필기를 잘 부탁드릴게요. 자, 또 질문? 810번 가볼게. 대각선 길이가 13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여기서도 눈치. 직사각형인데 대각선 나왔어? 아,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를 문자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싶은 느낌? 그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자, 첫 번째 조건. 대각선 길이가 13이네. 그럼 벌써 이제 눈치가 만들어지는 거지. 아, 나 이거를 그럼 A하고 B로 놓을까? 우리 맨날 XY로 하면 또 XY에 그 고착돼가지고 그냥 문자를 맨날 X하고 Y로만 생각할까봐 이번에는 A하고 B로 나눌게. 그럼 첫 번째.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지.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결과는 13의 제곱 169가 된다는 사실. 방정식 하나 만들어졌어.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풀 수 있어. 그 하나는 설명을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가로는 줄이고 세로는 늘려서 그림 표현해 볼게. 가로는 이만큼 줄이고 세로는 이만큼 늘린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 뭐 이렇게 한다네. 그때 그 땅의 넓이가 처음 땅보다 18만큼 줄어들어. 얘들아 표현하자. 이렇게 바꾼 넓이 있지. A-2 곱하기 B 플러스 2. 얘들아 이게 넓이야. 바뀐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야. 근데 이 넓이는 원래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야? A 곱하기 B잖아. 바꾼 직사각형의 넓이는 원래 넓이보다 18만큼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18 뺀 거랑 같다고 봐주면 되겠네요. 그럼 만들어줬잖아.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고 2학년 3학년 선배들도 그렇고 여기서 공부했던 수많은 선배들, 졸업한 선배들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못 푸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까지 만들지를 못해.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걸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대각선 길이 이용할 때 피타고라점이 써야 된다는 생각 못할 만한 내용 아닌 거고, 가로 길이 줄이고 세로 길이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못하려나?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넓이 구하고 여기 넓이 구해서 이 넓이는 MI하고 B 플립 곱한 거, 여기 넓이는 A하고 B 곱한 거. 그런 놈의 넓이 차이가 18만큼 나는데 그럼 그 18을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 18만큼 커졌다면 더하기 18 해주면 되는 거고 18만큼 줄어들었다면 원래 넓이에서 18을 빼주면 되는 거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여기 전개하면 A, B 나와. 이거 사라져버려. A, B는. 그럼 뭐 남느냐?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4만 남습니다. 우변은 마이너스 18만 남게 될 거고 A, B는 사라질 거야. 그럼 봐. 결국 이 문제도 여기 2차 방정식, 여기는 1차 방정식. 1차와 2차 연립이 만들어졌으니까 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되고, 이것도 선생님이 암산을 가볼게. 요거 1차로 정리해볼게요. B가 누가 나올 거냐? B가 A 더하기 11이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이 뭐 암산님 이게 출중한 건 아니지만 계산해보니까 B는 A 더하기 11 나올 것 같아. 한 문자로 정리했을 때. 그걸 여기다 넣어서 풀어주면 먼저 A 값부터 나오겠죠. 그 찾은 A 값 다시 밑에다 넣어주면 B 값도 나올 거고.
그럼 결국 처음에 만들어져 있던 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A와 세로의 길이 B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넓이 묻는 거니까 A 곱하기 B 말해주면 되는 거겠네. 계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된. 이제 충분히 꽤나 풀었으니까 대입해서 방정식 푸는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또 질문? 11번. 11번도 봐. 문제 보고 계속씩 만드는 연습을 해보자고. 11번 가볼게.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의 합은 58이다. 여기 봐. 선생님 표현할 거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이대로만 적으면 뭐라고 적어? 어떤 의미 적어? 저렇게 A, B로 적으면 저게 무슨 뜻이야? A 곱하기 B에 달라는 뜻이 돼. 지금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잡은 문자는 A 곱하기 B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자리 자리 중에 10의 자리 숫자를 A, 1의 자리 숫자를 B로 표현하고 싶거든? 그럼 문자를 어떻게 잡아주면 되느냐? 여기다가 편하게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에서 이렇게 적는다고 표현을 해주던가, 아니면 더 정확한 표현이 있지. 10의 자리 숫자는 A이긴 하지만 사실 이 숫자의 크기는 10A인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1B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A10B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까 저렇게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을 하든 상관없겠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게 A 곱하기 B의 의미가 아니라 10의 자리 숫자에 A가 적혀있고 1의 자리 숫자에 B가 적혀있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간다. 첫 번째 줄. 각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의 제곱의 합은 58이다. 첫 번째 방식 나왔네. 10의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를 제곱한 것과 1의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를 제곱해서 더한 게 58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하고 10의 자리 숫자를 바꾸겠대. 여기 봐. 1의 자리 숫자하고 10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원래 크기가 이거야. 원래 크기가 이거라고. A에다가 10배한 거랑 B에다가 1배한 걸 더한 게 원래 크기야. 그런데 이번엔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바꾸겠대. 그럼 이 숫자는 B가 의미하는 게 10B를 말하는 거고 A가 의미하는 게 1A를 말하는 거잖아. 얘가 원래 크기가 되는 거겠지. 원래 크기는 이거. 1의 자리하고 10의 자리를 바꿔서 만든 숫자의 크기는 이거. 근데 문제 두 번째 줄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바꾼 숫자와 원래 숫자의 합은 이걸 더한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걸 더한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11A 더하기 11B를 말하는 거. 아마 질문한 친구가 요거 때문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느껴지는데 좀 잘 봐도. 우리 봐봐. 이거 예를 들어서 57 있어. 이 57이 뭔데? 57이 뭐야? 5 곱하기 10에다가 7 더하는 거잖아. 근데 1의 자리하고 10의 자리 바꾸겠대. 75로 바꾸겠대. 그럼 얘는 7 곱하기 10에다가 5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문자로. 그렇게 원래 숫자와 바뀐 숫자를 더한 결과가 얘가 될 건데 그 합이 110이 나온다는 얘기. 그럼 이번에도 만드는 것까지는 쉽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꽤나 쉽다. 양변 11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정리할게. B가 누구냐? 양변 11로 나누면 10 마이너스 A가 될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또 계산해주면 A값 먼저 나올 거고 찾은 A값 이용해서 B값 찾아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여기까지만. 풀이는 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맡겨볼게. 선생님이 저 2학년 애들 잠깐 저 클리닉 교정 검사 좀 하라고 해야 돼가지고 한 문장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112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2번. 12번도 그냥 가보자. 지금 반원이 있다네. 반원이 있답니다.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공부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배운 지식이 필요한 문제긴 하네요. 반원이라고 했거든.
이때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때 A, B의 길이는 10, PA 더하기 PB는 14. 얘들아,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되죠? 맞아,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배워왔겠지. 원주각은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의 절반. 부채꼴이 반원이잖아. 그러니까 중심각 크기가 180도. 당연히 원주각은 180의 절반이 90도가 되는 게 맞고. 그럼 문제 시킨 대로 가볼게. 간다. 첫 번째, PA랑 PB를 더한 게 14라. 그럼 얘들아, 이번엔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할까? X랑 Y를 더한 게 14다. 두 번째, 직각삼각형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X제곱과 Y제곱을 더한 게 10의 제곱 100이 된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저것도 위에 거 한 문제로 정리해서 밑에다 대입해줘도 될 거잖아. 자, 일단 잠깐만 멈출게요. 선생님 금방 올게요. 빵보다 찐빵이 더 좋은데. 빵이 이런 거 아닌데. 말해야 돼. 뜻이긴 한데. 이런 거 해놓으면 팩트가 없어, 이 팩트. 이 정도 아니라고. 이 정도 아니라고. 니랑 김수상만 좋아하는 거야. 병신아. 니 중에 좋아해. 어? 근데 꽃빵인가? 호빵 말고 팔로우수 몇 명인데? 몇 명인데? 아, 8점. 이것보다 낫네. 잘못 들은 거지. 운동이 누군데? 육덕은 꺼지시고 이렇게 뭐야? 족밥 새끼네 그냥. 넌 이거 신기해. 난 인플루언서가 아니니까. 그건 치고 있어. 야 예선 그거 봤어 메모? 고민 들어줄 사람. 아으 그런 거 하지 마 좀. 너한테 말할 수 없어. 야 근데 뒤져. 해관도 좀 뒤져. 지금 오늘도 시세가 1,000억이 오르네. 1,000억이면 개싼 거 아니야? 아니 1,000억이었는데 2,000억 줬어. 개싼 1가가. 개싸잖아. 호날두가 1,000억이면 개가성이네. 병신이네. 똑같은 평가도 한 500억 나오네. 하지 말라고. 치킨 안 했잖아. 와 이거 변질했노. 이번에 나온 거. 태권도 여기 보고 쓴 사람 있었는데. 많아? 개많아? 아니 진짜 그거 뭐지? 아 맞아? 그래 들어가서 아니 이거 전수 베이지 너 불러 killing 살 살 나와 나왔다고? 두개 먹기 라인 어때 오빠 올리에요 미친놈 더블 아 잠깐만 나부터. 바로 200 대단한 오버지 싫어라네 AI가 무한부스트 쓸 수 있어? 아 4등 됐어. 와, 나 3등. 아 사람 새끼야. 뜰래? 사람이가 짐승이야. 사람이가 짐승. 뜰래? 이거 말하지마 신경 추가 교시 있어? 민규는 민규는 알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뭐야? 맨날 서열이랑 하면 리타이어 하는 새끼가. 그리고 일단 참 개간이야. 야 리타이어나. 오. 의타. 니가 때려가지고 말렸잖아. 아니 먹기만 삭제도 안 하는 거야. 꺼져봐 좀. 이놈아. 아니 벌써 왜? 졌는데. 내가 뭘 그냥 개발렸는데. 네 행보를 보면 하실 수밖에 없지. 같이 무스튼. 내가 근데 너 개발렸다고 너 졌다고. 뭐가 개소리야. 어제 시간 10시간 3등 됐는데. 졌는데. 난 어제 어제 10시간 아니 내가 노래 들으면서 그거 이게 3등? 그래도 점수 받으니까 4등부터 점수 받거든요. 이 아깝다. 하나 6 7 누가 아까운데. 20점과 20번 이게 다 왜 먹은 거냐면 다 초3때였나 그때부터 막 5시간 6시간씩 하니까 다 먹어보고 5시간은 좀 심해. 롤 여기서 코리아의 부산에 방. 아 소리 어이가 없네. 1020 아슬아슬 비행장. 1020 아슬아슬 비행장입니다. 내 이름 이름 왜 그래? 맵 브리지 이런 것보단 나아. 브리지 바인드 이런 것보다 나아.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 펄 이런 것보다 나아. 허리가 좀 그렇게. 코로드가 뭐냐 코로드가. 진짜 계속 와 라인 핥았다 방금. 진짜 핥았다. 닥치고 봐. 와 잠깐 씨 몸싸움 개쎄. 몸카트야. 무슨 카트 임마 카트 미친놈 아니야. 아 맞네 봤어 이거 엄연한 그거잖아. 몸싸움이 셀 수가 없지. 왜? 누가 드리고 이지가 드리고. 내가 뭐 씨발 하드워크 스타일이냐? 잠깐만 미친놈. 스마트 드리블러잖아. 피니시야. 존나 클러쳐. 클러치 해주는 사람. 소율. 서율이? 상대방 클러치 기회를 줘. 다 스택들이 왔어 바로 뜨거든 이거 아이브리 계속 서율 로카지마. 축구 잘해. 깔 거면 왜 못? 몇 시간씩 거기에 뜰 수도 없지. 예서랑 서열을 아니 근데 나는 공부를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니 존나 비슷해. 분명히 지금 니 잘하지? 나도 한 8시간 공부를 와, 공부 좀 유리랑 비슷해. 여기 사람들이 싹다 들었다고 싹다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야야 시작 맞수민 씨가. 하수하다 한 얘가 어제 딱 한 판 했는데. 네, 한 8시간 nep튠에서 한 오기 라인 좋았다. 그거밖에 안 했어. 한 2시간씩 제로 펜도 사야지. 소원이 네. 됐어. 별로 맛있지 근데 나 어제 카론이었어 카론. 너 혹시 너 카론의 전설의 빵빵빵 알아? 너 쉐리프? 되게 지지질 것 나 같아 그 장면을 재현했어. 우리 소리가 없더만 그게 문제야 물론 펄에서 개울하다고 펄에서 빵빵빵 재현했어. 누구랑 했는데? 나 혼자 했는데. 못 살아 8시 일어나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구글기. 개새끼 말을 하더만. 근데 팀원 전체가 놀라버렸어. 심지어 클러치. 좀 이겼어 그래서? 이겼지. 내가 1등하고. 상대가 나 핵이냐고. 드디어 이겼네. 상대가 나 핵이냐고. 이 남자 근데 월샷으로도 막 조지고 그랬어. 아 엄청네.
내가 그 정도야. 내가 그 정도야. 어제 줄 아침에 난 강아지가 존나 남는 거야. 난 내 오른손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미유 시훈을 난 오른손이 악마야. 4개 난 했거든. 오른손이 악마야. 근데 씨발 다 터졌어. 20조 손에 먹었어. 씨. 그냥 안 하는데 내 거 이거 색칠한 줄 알아줄래? 21cm. 소중한 거. 진짜. 아니 근데 옥진수도 느려. 이거 맞아. 난 우악이야. 난 우악이야. 우악이 뭐야? 오른손에 악마. 우악이. 일단 봤어? 나오네. 울리긴 했어. 민규는 오른손의 천사? 야 보통은 저는 난 왼손의 악마야. 넌 뭔데? 아니 나 난 확실히 오른손은 안 되게 쓸 거야. 왼손은 야 수면제야. 아 오 약간 약간 뇌지컬의 천사야. 없다는 거. 그냥 에임으로 팬다는 마인드. 에임으로 팬다는 마인드. 결실을 완전 그 느낌이었어. 존나 올라가서 1대3 클러치였어. 잭 반자를 상대 다 벤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내 위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뭉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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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치! 내 위치 10시까지 그때 내가 꼴등이었는데 꼴등했어? 내가 꼴등이었는데 그 클러치 한 방으로 우리 팀의 사기가 빡 올라갔어. 관리가 개워. 초콜릿 먹는 게 요즘 쾌락순이야. 너는 주관적으로 했어. 우리 아빠 초콜릿 싫어하는데. 미안해. 저희 아빠는 이거 질문 마저 받을 것까지 하고 아니 쉬든가 더 이어서 하든가 합시다. 연습하는 자, 조금만 더 할게. 집중, 집중. 112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3번도 10까지만 만들어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10 만들기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마름모의 넓이가, 그럼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마름모가 있대. 근데 넓이가 90, 얘들아,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는 맞아.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교차한단 말이지. 마름모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대각선의 길이랑 이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를 해주면 넓이가 나오게 돼. 맞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긴 하네. 대각선 전체 길이를 변수로 잡게 되면 문제가 알려준 한 모서리에 위한 변의 길이를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누구를 문제로 잡을 거냐? 대각선의 절반을 x, 또 다른 대각선의 절반을 y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과 y제곱을 더하면 빗변 10의 제곱이 된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거고, 이건 풀어도 되겠다. 만들게 될 방정식도 아까랑은 다르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 보이긴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넓이가 얼마 나온다고? 96 나온대. 그럼 시작해보자. 넓이는 대각선 2x 곱하기 대각선 2y 나누기 2로 계산한 걸 말하는 거거든. 대각 곱하기 대각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게 96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럼 찍찍 날리면 x 곱하기 y가 48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니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 연립할 때 계산해야 되는 이건 하자. 이건 지금 알고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결과랑 x 곱하기 y의 결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것도 2차 방정식이고 얘들아, 이것도 2차 방정식이야.
x랑 y를 곱한 것도 2차란 말이야. 그럼 2차와 2차 연립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지금 봐봐. 인수분해 안 되죠? 둘 다 인수분해 되는 게 없어.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선생님이 말한 인수분해라는 건 인수분해 되고 남은 부변이 0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래야지 인수분해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얘가 0 또는 얘가 0인 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텐데 얘는 아무리 인수분해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곱해서 48이 되는 숫자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보자. 그럼 이 문제는 제곱의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부터 읽어볼까요?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y제곱 100에다가 이 녀석이 몇 배? 2배 더한 거.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거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100 넣어주고 2xy제에다가 48에 2배한 96 더해주면 되는 거라서 196. 따라서 x 더하기 y를 제곱한 게 196 누구의 제곱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나? 아니야. 14의 제곱이야. 그래서 x 플러스 y는 14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원래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4가 맞는데 마이너스 14도 정답이 돼야 되는 거 맞는데 이 문제의 뜻이 뭐였어? x하고 y가 마름모의 대각선 길이의 절반씩을 말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만 정답으로 체크해 주는 게 맞겠지. 그럼 선생님 계산 여기까지 할 거야. 이제 마무리 뭐 해주면 돼? 얘네들 가지고는 풀이가 힘들었지만 이걸 가지고서 내가 1차 방정식을 찾아냈으니까 얘들아 마무리는 얘랑 이거 가지고 마무리 해줄래? 얘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봐. 그럼 정답 나오겠죠. x하고 y 나올 거야. 아니면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던가 상관없어. 똑같은 식이야. 대신 중요했던 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1차 방정식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까지 보여준 거고 1차 방정식을 찾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 근데 얘들아 지금 한번 선생님 얼굴 좀 볼까? 아까 말했지. 이거 연립할 때는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푸는 걸 선생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추천해 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도 해보고 두 근의 합이 14가 되고 두 근의 곱이 48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x, y도 찾아보고. 한 번만 더 보여줄게. t의 제곱 두 근의 합 14 두 근의 곱 48 6, 8, 그래서 t에 들어갈 값은 6 또는 8. 그 6하고 8이 누군지 알아? x하고 y가 되는 거야. x가 6이면 y가 8 x가 8이면 y가 6. 그렇게 합과 곱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은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푸는 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다. 끝까지 보여줄게. 그래서 t가 6 또는 8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주면 되느냐. x가 6일 때 y가 8이라고 생각하던가 x가 8일 때 y가 6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봐봐. 선생님 지금 대각선의 절반 잡았지? 그럼 이때 질문은 두 대각선 길이를 A, B라고 부르겠대. A하고 B가 대각선이야. 근데 A가 B보다 긴 대각선이야. 지금 찾은 건 대각선이야? 대각선의 절반이야? 대각선의 절반이니까 실제 대각선은 8이 아니라 16, 6이 아니라 12. 그 중에 큰 게 긴 대각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16이 A가 돼야 되고 이 녀석의 두 배인 짧은 대각선이 12가 돼야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지.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문제가 원하는 거에 대한 정답을 말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 풀게 됐네요.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문장을 읽고 길 따라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수학식으로 옮겨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늘어났다면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부등식 쪽 가볼까? 자, 계속 질문 받아볼게. 122페이지 질문. 현재 숙제 몇 초까지 냈었지? 어디? 부등식 숙제 안 했어? 어디까지? 맞다. 기초만 냈었지. 맞아. 아유, 선생님이 대가리가 이렇게 나쁘다. 118페이지 질문. 119. 그럼 마지막 120은? 오케이. 그 얘들아, 조금 쉬었다가 잠깐만 쉴게. 그리고 뒤쪽에 부등식 쪽 선생님이랑 풀 수 있는 만큼 몇 문제만 더 풀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맞아, 기본 문제만 냈었지.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언제 만나는지 알아? 월요일날 1시까지 와야 돼요. 월요일날 1시까지. 아니지. 선생님 머리 진짜 나쁘지? 월요일날 2시. 오케이. 자, 또 시작해봅시다. (122) 페이지 볼까? 122페이지. 자, 다음 시간에 질문 또 숙제는 낸 것 때문에 받겠지만 거기 첫 번째 유형 881, 882, 883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님하고도 공부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맞아,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다 과제로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실력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생님과 같이 할 거는 122페이지 뒤에도 문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체크하고 가볼게. 886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886번.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부등식의 수준으로 푼 게 맞지만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은 고등 과정이 맞아.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하고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 많이 못 줘도 미안해. 7번 보자. 일단 정말 중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인지 모르겠지만 잘 기본 배웠는지 확인 좀 해볼게. 이 녀석애가 이거래. 그럼 물어보자. 얘는 1차 부등식이 맞다 아니다? 저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었을까 2차 부등식이 아니었을까? 1차 부등식이 맞죠? 선생님이 물은 건 이거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중 한번 상상 좀 해볼래? 이런 것들이 1차 부등식이거든? 그럼 정답이
얘는 2보다 크다. 그지? 얘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1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은 누구보다 크다. 어떨 땐 누구보다 작다. 어떨 땐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어떨 땐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뭐보다 크다, 작다 형태의 한 가지로만 답이 나오면 그건 1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의 모양이 맞아요. 그래서 제 1차 부등식 맞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목요일날 했던 거 연습해보자. 1차 부등식이 아닌 애들 좀 볼래? 이런 건 1차 부등식이 아니지. 1차 부등식은 1차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해서 1차 부등식이 되는 게 아니라 1창이 살아있을 때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는 x가 보여서 1차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1창이 사라지잖아. 잘 보세요. 여기 좌변은 x에 뭘 넣든지 뭐밖에 안 나오나? 0. 그럼 0은 5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x에 뭘 넣어도 이 부등식은 말이 안 됩니다. 맞니? 선생님 봐야지. 이 부등식은 x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성립이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아? 네. 그지? 이럴 때 우리는 이 부등식은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해. 이거 볼까? 이것도 좌변에 x에 뭘 넣던지 간에 좌변 무조건 얼마만 나와? 0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말 돼? 안 돼? 말 되죠. x에 뭘 넣어도 0밖에 안 나와. 근데 그 0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맞아. 다시 말하면 x에 무엇을 넣더라도 이 부등식은 참이 된다는 뜻이야. 이럴 때 우리는 해를 모든 실수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의 답의 모양,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배우게 되는 1차 부등식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1차 부등식이 아니라서 나오게 되는 답의 모양 좀 잘 기억해놔. 1차 부등식은 항상 저런 형태의 답이 나오고 1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부등식이 1차가 아닐 때는 답의 모양이 이거나 이거 이런 형태로밖에 안 나옵니다. 아예 답의 모양 자체가 달라. 그래서 정리할게. 문제가 말해준 답의 모양만 봐도 내가 풀고자 하는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 맞는지 1차 부등식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싶었어. 그럼 이제 계산해볼게. 기본이죠? 1차 부등식 풀고 싶으면 1창 남겨놓고 1창이랑 관련 없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워왔을 테니까 1차 부등식을 풀 준비야 저게. 그런 다음 양변을 누구로 나누면 끝나는 거지? a 플러스 1로 나눠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집중. 이게 정답 맞거든. 근데 정답이 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얘들아 나 지금 양변 누구로 나누고 있다? a 플러스 1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a 플러스 1로 나누고 있는 그 부등식의 현재 부동호 방향은 이거거든. 근데 정답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럼 부동호 방향이 a 플러스 1로 나누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저런 정답이 나올 테니 얘들아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 봐. 절대 이런 답이 안 나오겠지. 문제가 이렇게 생긴 답을 원하고 있다면. 그래서 되게 쫄깃하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양변에 나누고 있던 a 플러스 1은 음수였겠구나.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가지고 문제가 이런 정답이 나온다고 얘기했던 것 같구나. 그래서 결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였어야 한다는 사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민규 이해돼? 오케이. 두 번째 작거나 같다는 얘 음수 처리해서 해결했어. 그런데 정답이 이건데 찔봐봐. 정답이 이건데 아니 이게 이거여야 된다며. 정답은 이거야. 근데 문제가 원하는 해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대. 그래서 두 번째 a 플러스 1분의 솔직히 요새 왜 그러지? 여기 풀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유독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계속 실수하려고 그러네.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니 얘들아? 그럼 우리 여기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더 뽑아 먹으러 가자. 계속 정리해서 나갈게. a-b는 a 플러스를 이쪽으로 넘겨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었던 결론이 이거였나봐. 따라서 b가 누구냐? 4a 플러스 3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b 넘기면 b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저쪽으로 넘겨주면 4a 플러스 3 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b가 4a 플러스 3과 같다. 우리 방금까지 뭐 했어? 연립방 주시했잖아. 그럼 이제부터 b 대신 4a 플러스 3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뜻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치? 다시 정리할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었더니 답이 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풀 준비를 했어.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에 맞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답이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더라고. 시작했던 건 왼쪽인데 답이 오른쪽이야. 그러려면 무조건 양변에 나누고 있던 1차 개수가 음수가 됐어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부등호 방향 맞췄으면 이제 마지막 계산에서 나온 정답이 문제가 원하고 있던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또 두 번째 조건. 그럼 이제부터는 이거 푸는 거 껌이지 뭐, 껌. 시작하자. 선생님 암산이 되지? b 대신 얘들아, b 대신 4a 플러스 3을 넣어도, 여기다가 4a 플러스 3 넣어도 상관이 없어. 그럼 4a에서 4a 플러스 3을 뺄 거니까 좌변에 남는 건 마이너스 3x만 남게 되고, 우변은 그냥 있는 그대로 9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 x는 부동항을 바꾸고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기해 주시고,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야. 1차 부등식 여러 번 풀었을 거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문자를 동원해 나가면서 중학교 때 경험한 적 없었던 수준으로,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난이도를 이제부터는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할게. 넘겨서 888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888번. 이건 순수히 정말 고등학교 수준의 수업을 받지 않았으면 손도 못 대는 문제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지 문제에서 뭐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 미리. 계속 시간 많이 못 쳐서 미안하지만 볼까지? 요거 보고 여러분들 느낌 뭐지? 1차 부등식 같은데 왜? x의 최고 차수가 1차까지 보니까 1차 부등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타 이 말을 하고 있어. 이거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문제가 하는 표현이 뭐였어?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대. 모든 x라는 건 뭐야? x에 뭘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를 말해. 그런데 아까 말했지. 그리고 여러분들 대답 잘했잖아. 이거 보고 1차 부등식 맞냐고 물었더니 1차 부등식을 대답해서 왜? 1차 부등식의 답의 모양이 맞거든.
1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의 모양이 맞기 때문에 쟤는 1차 부등식이 맞았던 건데 얘 좀 봐봐. 세상에 1차 부등식 풀었는데 이런 답이 나온다고? 1차 부등식 중에 이런 답을 갖는 부등식이 어딨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줘. 얘들아 이런 걸 1차 부등식이라고 불러. 답은 항상 이렇게밖에 안 나와. 1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온 답은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작거나 그런 답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긴 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여기까지 생각했지만 요것만 보고 완벽하게 사실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을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준비합시다. 뭐 준비라고 해봤자 별거 있나? ax, x 넘긴다, x 넘긴다. 그럼 a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오른쪽으로 넘길게. b 플러스 2. 일단 준비는 1차 분식처럼 준비를 해놔. 자, 그다음 계속 들어, 집중해서 좀 들어줘. 이게 만약에 1차 분식이 맞았다면 얘가 양수 아니면 음수였을 거야. 그럼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돼. a-로 나눴을 때 양수였다면 부동호 방향 유지, 음수였다면 부동호 방향 전환. 그래서 정답을 a-1분의 b 플러스 2보다 크다 또는 a-1분의 b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거든. 그런 건 1차 부등식. 그런데 지금 답 좀 봐봐. 뭐보다 크다가 답이고 뭐보다 작다가 답이 아니라 그냥 모든 x가 다 답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걸 보고 여기서 잘 들어. 무조건 a-1이 0이 된다는 내용으로 풀이를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이유 말해줄게. 왜 얘가 0이 돼야 되느냐? 왜 얘가 0이 돼야 돼? 이런 답을 원하고 있으니까. 1차 부등식은 절대 이런 답이 나올 리가 없는데 문제가 원하는 답이 이런 모양이 맞다면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었던 거야. 1차가 없었던 거야 원래는.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얘가 무조건 0이 되는 조건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됐니? 그럼 두 번째 식 다시 적을게. 여기가 0이니까 0 x가 b 플러스 2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거든.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만든 부등식의 모양이 주어져야지만 이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여기가 0이 아니면 죽어도 깨어도 이 답 못 만들어. 문제가 원하는 답이 이거였잖아. 이렇게 생긴 답 만들고 싶으면 무조건 x와 p 0이 되어 있어야 돼. 1차 부등식이 안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 생각해봐. 해가 뭐가 되길 바란다고? 모든 실수. 그런데 얘들아 x에 뭘 넣든지 좌변은 뭐밖에 안 나와? 0밖에 안 나와. 해가 뭐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그럼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야 되는데 좌변은 0밖에 안 나옵니다. 0이 얘보다 크다가 말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무슨 수 들어와야 되는 거지? 맞아. 여기가 음수가 되어야지만 맞잖아. x에 뭘 넣어도 0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 0은 음수보다 큰 게 말이 돼.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부등식이 참이 되니까 해를 모든 실수라고 말하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만들어진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한 번만 더 똑같은 말을 할게. 얘는 0밖에 안 나와. 하지만 그 0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오른쪽은 0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음수가 들어와 있으면 돼. 그럼 0은 음수보다 큰 게 말이 될 테니까 문제가 말했듯이 해가 모든 실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b 플러스 2가 음수가 되면 된다. 0보다 작으면 된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근데 문제가 또 끝나지 않았어. 이 고등학교 수학은 자꾸 물어보는 게 딱딱딱딱 찾은 것만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뭘 하길 바라니까. 합니다. 누구의 최대값 찾는 문제? a 플러스 b의 최대값 찾는 문제. 그럼
A는 이미 1로 고정돼 있고 여기다가 B를 더했을 때 제일 큰 값이 나와야 되니까 B가 제일 어때야 되는 거야? 최대값 잡고 싶으면 제일 커야 돼. 근데 B의 범위가 뭐였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였어. 그리고 빨리 문제 스킬해봐. B도 무슨 수가 돼야 된다 그랬니? 정수가 돼야 된다 그랬어.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정수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 중에 제일 큰 정수가 뭐지? 그렇지. 이거 대답 또 은근히 못한 사람 많더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들 중에 제일 큰 정수는 얘죠, 얘. 얘가 제일 큰 정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갈 때 그 결과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 중에 가장 큰 답이라는 거. 왜? A는 이미 1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B에다가 제일 큰 수를 넣어야 되는데 정수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중에 제일 큰 정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거라도 넣어서 최대값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될 것 같고 우리 월요일날 2시까지 만날 거고요. 숙제는 120 여기까지만 124페이지까지만 124페이지 898번까지 898번까지만 숙제로 해서 다음주 월요일 2시까지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들 했어요. 주말들 잘 보내고 집에 가? 네.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지? 집에 가. 점심 뭐 했어? 쌤, 승원이 추가 교재로 해요? 추가 교재? 교재를 주는 건 아니고 문제를 좀 더 풀릴 거 아니야. 너더 풀어볼래? 아니, 누구예요? 일단 선생님 생각한 건 승원이하고 나윤이었는데 승원이가 더 근데 하기로 하면은 무조건 해야 돼. 안 할게요. 아니야. 좀 마음이 있으면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걔가 누구예요? 얘 검은색. 걔는 윤이 아니야? 윤이 말고. 너 뒤. 하얀색? 하얀색이요? 하얀색 맞다. 하얀색 맞다. 하얀색 맞아. 그러면 준서도 같이 하자. 다음 주부터 할 거야. 선생님이 문제 따로 줄 거니까 네. 대신 진짜 죽어도 해내겠다는 생각으로 해와야 돼. 분량이 어느 정도죠? 분량은 그렇게 부담되는 양으로 하지 말을 건데 대신 지금 푸는 것보다 난이도는 조금 높을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다 맞춰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도 최대한 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제 풀어오면 그게 분명히 너희들한테 고등학교 시작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거라서 하면 좋아. 이득이요. 이득이야. 기영이 말한 김에 같이 하자. 그래.